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요즘 시장 힘이 생각보다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스피도 2,600선 눈앞에 두고 있고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지금 물가 지수들이 어쨌건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좀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다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앞서 이렇게 또 소개도 되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어떻게 0.1% 한 달 사이에 0.1%야 우리가 수시로 보는 지표인데 1년 전 대비 뭐 0.1% 네네.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PPI가 뭐 전년비 마이너스 5.4%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인플레 얘기하는 게 맞아 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이제 6월까지의 수치하고 이제 7, 8월 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은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그동안 인플레 뭐 연준이 긴축했으니 거기에 반하는 재료니까 시장은 예. 환호할 만하고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거죠. 커지는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월가에서도 이렇게 강세장 전망을 연초에 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가 많이 놀랜대요. 와, 이 정도까지 강할 이 정도까지는 줄이야. 강할 줄 몰랐다. 뭐 그 정도까지 분위기랍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시장 얘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아니 뭐 CPI 또 PPI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올 줄이야. 네, 그렇죠. 예. 숫자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곤 네. 있습니다.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로에서 작년 6월에 9%가 올랐고 올해 이제 3%가 올랐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몇 프로 올랐죠? CPI가 무려 9%가 올랐습니다. 9% 올랐었죠. 그러니까 9%가 오른 거에 지금 3%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게 어제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엽기적 효과라는 예, 게 그 엽기적 예. 그 기저 효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선들이 거진 게 아니라 예. 작년에 9%나 올랐으니까 올해 3%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작년에 9%나 올랐으니까 올해 3% 오른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세가 둔화됐다. 둔화된 거죠. 예. 예. 그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단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이죠. 더군다나 CPI 하나만 볼 게 아니라 PPI까지 보게 된다라면 생산과 소비가 모두가 다 물가가 안 오른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것은 근원 CPI가 여전히 좀 강하고 좀 견조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고 이 근원 CPI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월가에서는 이미 벌써 금리를 통해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이제 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놓치지 마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목전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CPI, PPI라든지 드디어 연준이 바랬던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되고 피봇이 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올 초만 하더라도 피봇은 내년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려왔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또 미국의 그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봐라. 내가 2년 전부터 준비해놓은 바이드노믹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때 대선이 치러졌을 때 정권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이라든지 금리가 낮은 기간에 선거를 하게 되면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제 내년 11월 전에 금리 인하 기조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정치적인 일정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꺾어지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정치 일정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뉴욕 증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년에 가서 꼭 뭐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 연준이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표를 통해서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금리를 내리는 자기들이 찍어놨는 5.5, 5.75에서부터 한 100bp 그러려면 25bp로는 4번 내려야 되고 50bp 하면 2번 내려야 되는데 뭐 예고는 돼 있는 거고 그 내리는 것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는 것이 인플레가 잡혔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늘 그랬듯이 갑자기 시장에 또 시커먼 백조가 나타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또 허겁지겁 또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될지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경기 사이클로서 시장을 보는 방법들이 있죠. 그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이고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근거는 경제 지표들이었죠. 예.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면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분들 증시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보는 방식과 시장이 보는 건 달랐다는 시장은 여전히 신산업에 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산업이 보는데 이건 경제 지표에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에 나타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해서 시장을 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제 지표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담감마저 풀려버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현재 뉴욕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화랑세를 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 고용 시장이 또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죠. 네. 그 이전에 나온 실업률 지표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 추세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고용이 꺼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이제 내세웠던 것들이 결국 고용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생산 기지가 별로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죠.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 내 생산했던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라든지 이제 다양한 나라로 퍼지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고용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IR법이라든지 칩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번에 근원 CPI와 미국의 고용 상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원 CPI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주택 가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근원 CPI를 올리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은 미국 분들이 고용이 된 상태에서 교통비를 쓰고 외식을 하고 집을 렌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근원 CPI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고용이 탄탄할 것이야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각 주마다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이지북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각 주마다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이 우리 주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보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각 주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땅덩어니까 서부와 동부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베이지북인데 베이지북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거기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각 주마다 고용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미국이 주가 상승세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이슈는 물 건너간 건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네. 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엊그제 이제 엊그제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온다, 하반기에 온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네. 어떻게 경제 지표만 보면 좀 그렇지만 지표로만 보면 과거에는 이랬을 때 경제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었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바이드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백악관 대변인과 기자의 설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바이든이 돈을 풀어서 지금 인플레가 온 거고 당시들이 인플레를 잡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플레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었고 글로벌이 다 똑같았던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걸 안정화시켰던 것은 결국 미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탄탄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중국과 연계된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침체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10년 전에는 그런 중국의 침체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면 철강이라든지 석유학들을 지표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동력은 뭐죠? 거기서 벗어났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과거엔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야 뭐 시장이란 것이 그리고 또 시장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늘 그렇죠. 이러다가 오늘 밤에 혹시라도 급락 오면 월요일 날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또 시장이 뭐 이러면은 또 그렇게 또 써요. 또 월가 애들도 그렇게 쓰는데 지금이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장 부러지기야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요즘 보면은 어제 저는 그 가상화폐 잘 안 봅니다만 하도 화들짝 리플 하루에 98%, 96%를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 보니까 무슨 그게 재료가 하나 있긴 있었더만요. 이게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리플랩슨가 하는 거기에 소송을 해서 이게 정권이냐 아니냐 하는 거 갖고 소송을 길게 끌었는데 법원 측에서는 어쨌거나 SEC에 손을 들기보다는 이쪽 가상화폐 쪽 업계에 손을 들어줬더니 장중에 90 몇 프로를 뛰고 전일 대비 70 몇 프로를 끝나네요. 그거다 뭐 코인베이스도 25% 가까이 뛰고 뭐가 떴다 싶으면 그냥 와글와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제도권을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제도권 인정해달라는 건데 제도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인과 주식시장은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뭐 코인이다 보니까 하루에 96%도 되지만 뭐 하나 떴다 싶으면 그냥 우습게 상한가 가버리고 한 2, 3일 더 땡겼다가 그러고 나서 또 얘기 없으면 그냥 푹 꺼지고 아까 보셨지만 스트레이트 갖고 저거 이번에 한 3일 갔나요? 3일도 못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EPS라는 것이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들하고 저는 코인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서로 간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주식시장은 EPS를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건 결이 좀 어차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제도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등락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닝 시즌이니까 기업들 실적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델타항공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줄줄이 뭐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시티그룹 금융주들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뭐 좋게 나오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소비, 빅테크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CPI라든지 PPI 우리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중요성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야는 이제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LG전자의 잠정 실적, 에코프로그룹의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니까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는 업종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실적에 대한 2분기 가이던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적 2분기에 대해서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조선 엔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 엔터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봤죠. 화장품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걸로 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좀 못 나온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저는 그렇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HBM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 2차 전지는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밸류를 땡겨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분기, 3분기 하나하나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업종별로 이번 2분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뷰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서 리포트들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공장에 대한 실적이 3분기부터 잡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업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휴대폰 기판으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오히려 우리가 그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 LG화학과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2, 3일 동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기대하지 않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갑자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올라가는 거 지금 내가 따라 사야 돼라기보다는 안 오는 것 중에서 오른 것 좀 추천해줘라는 분들에서 본다라면 지금 최근에 리포트들 중에서 그러한 보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요즘 같은 장에서 이거저거 따지면 따질수록 많이 따지는 사람이 수익률은 안 좋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예. 이 우리 정민 앵커 언급하신 델타항공만 하도 참 재밌는 게 네. 어제 실적이 놀라워요. 이게 지금 2분기 순이익이 18억 3천만 달러 대단한데 이게 전년 1년 전에 7억 3,500만 달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코로나 이전 수준이다가 아니고 2013년 4분기 이후 최대 분기 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3. 몇 프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0.5%로 해서 차트 보면은 뭐 조금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데 6월 달에 30%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막상 실적 나오니까 또 이러는 거라.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선반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왜 빠져라는 게 30%가 이미 반영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엔터라든지 우리 이제 조선 화장품은 이미 실적 좋은 거 반영해버렸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잘 나와줘야 그나마 주가가 버티는 거고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델타도 실적이 잘 나온 건데 이미 반영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야 실적 좋은데 왜 빠져? 실적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 그냥 한쪽 면만 잘라서 보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 쪽에서는 간밤에 엔비디아도 폭등을 했고 네. 또 테슬라도 다시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네. 국내 증시에서도 뭐 최근에 2차 전지 아직도 여전히 개인 투자들이 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 이런 섹터가 더 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간다라고 간다라는 쪽에 오히려 무게 중심이 쏠리는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에서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죠. 불편한 진실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 그룹을 제외한 2차 전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불편한 지식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다 간다라고 지금 언급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한 2차 전지는 과거보다 많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쏠림 현상을 보셔야 될 거예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밝아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밝고 이게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느냐라고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부 종목들은 조금 뭐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이 돼버렸고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급 논리로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한 가지 오해가 MSCI 지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기업의 우량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지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에 대해서 MSCI에 들어간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수급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월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8월까지 예상을 한다라면 서서히 그 전에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좋아서 에코프로가 간다. 뭐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못 가죠?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것들을 거듭 밝히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MSCI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떠오르네요. 그 유명한 신풍제약도 갑자기 후다닥 주가 뛰면서 시총 커지면서 MSCI 들어갔다가 이 꼴 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MSCI는 막 좌우지간 그때 이후로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편입 신사 좀 유보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다니까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예, 볼만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그룹주에 쏠린 눈 이렇게 키워드를 네. 뽑았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합병 있는데 이슈. 지금 얘기인즉슨 그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세 개를 갖다가 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그룹 이제 회사 내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중해서 제약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유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이게 각각 있었던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원래 한 몸에다 쪼갰잖아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특화시켜서 더 잘하겠다라고 해서 쪼개놨었던 겁니다. 이제 왜 또 다시 또 합병? 합치하는 이제 거예요? 다시 합쳐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완전 트랜스포머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이제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네. 주관사가 정해졌고 빠르면 이제 올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측면이죠.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자사주를 빠르게 의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수할 때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자사주를 이제 세 회사가 다 공이 매수를 빠르게 끝냈다라는 거죠.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 내기 한 달 전엔 자사주 취득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빠르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사주는 뭐죠? 결국 뭐 주주들의 돈이긴 합니다만 뭐 한표들 보면 회사에 이제 내 있는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기 때문에 이게 뭐 대주주는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주주분들은 뭐 예. 내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이 자사주는 그러면 합병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제 비율을 따질 때 누구 편이냐? 대주주 편이 돼 버립니다. 개인 편이 돼버리는 게 아니고 대주주 편이 돼버리고 만약에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사주에서도 신주를 또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강화할 때 자사주 소위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직이라고 그래서 자사주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 3사가 자사주를 빠르게 그것도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놓고 본다라면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합병을 하는지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 이게 주주 친화적으로 합병할 것이냐 대주주 친화적으로 합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양시장 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2,600선 이제 오늘 또 네. 다시 좀 탈환할 걸로 보이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사실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 또 어느 정도 사줘야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사실 어제 저희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하고 뭐 외국인 수급하고 꼭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네. 100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건 또 호재로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뭐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호재 요소는 호재로 봐야죠. 단지 이제 네. 거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냐 안 하냐는 별개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고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이러네 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확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봤더니 환율이 때문에 못 사.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시면 미묘한 아주 변화가 있습니다. 그 지난 화요일부터 일어났던 변화인데요. 지난 화요일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이제 화요일날 좋았고 그들이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화요일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몇몇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네. 아모레퍼시픽. 아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안 좋다라고 예.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그날 이후부터 아모레퍼시픽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V자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카오. 이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제부터 턴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번 주부터 반등을 나타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이번 주부터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엔터, 화장품, 반도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름대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면 뭐 아주 작은 종목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반등세를 나타냈고 이것은 또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요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2,600을 반도체가 있느냐, 2차전지가 있느냐도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한쪽으로 밀어놨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다라고 보면 이건 단순한 게 아니죠. 시장은 생각보다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네. 뭐 허벅지에 딱 붙는 타이트한 바지 입는 게 트렌드라고 하지만 그것도 몇 년 가다 보면 또
통 넓은 바지 한번 또 돌아오죠. 그렇죠. 계속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와이드 팬츠 유행 중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 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남자들의 작은 세계에서 유행이다라는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렇죠. 아주 정민행크 아주 뭐 네. 험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아니, 타이포 보고 있었어요. 네,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2,600선 다시 한번 탈환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0.6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899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900선 다시 좀 회복을 또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300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죠. SK하이닉스 오늘 좀 호가로 봤을 때 흐름 좋아 보이네요. 2.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5만 3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역시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7,9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호가부터 보고 필에너지 쪽 호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1,500원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만 6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합병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호가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7,300원이죠. LNF는 보합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4,300원이고요. HLB도 상승 예상됩니다. 포스코 DX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그 이슈가 있는 만큼 주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강세를 나타냈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호가에서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만 5,7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0.5% 상승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필에너지 지금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4,000원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모가의 4배까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호가로 봤을 때는 13만 6천원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6천원. 이렇게 되면은 한 300% 급등이 되는 거예요. 한 3배가량 급등이 되는데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핵심 설비 제조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쏠린 수급이 또 이 필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코스닥 신규 상장 시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또, 보이네요. 예, 뭐 최근에 예. 시장이 뭐 예상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는 뭐 장중에 네. 2,602포인트 찍고 2,600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은 이제 2,600대 안착 시도하는 날로 보이네요. 네네. 거기다가 뭐 좌우지간 CPI, PPI 2개 겪으면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아주 대규모 손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국채 매도 그리고 달러 롱 세력, 달러 매수 세력들이 지금 이제 한 2, 3일에 걸쳐 가지고 대거 이제 포지션 청산 나오는 게 강하게 이제 금리하고 환율에서 좀 변동성 큰 저항이 나와 버렸네요. 요거 이제 요 여파가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호재는 물가 지표 아닌 그다음 호재는 계속해서 아마 실적에서 찾아야 될 기업들 것 같습니다. 실적. 예. 그래요. 소장님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좀 판단이 되세요? 뭐 예. 여전히 시장은 뭐 강한 흐름들 계속해서 지금 호가 상황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이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퍼포먼스 오늘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삼각구도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가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요거 퀴즈요? 한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현재 지금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음식점을 찾아갈 때 인공지능을 이제 볼 때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가고 음식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한다.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 쓰는 거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나 있을까요? 뭐 검색도 해야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도 해야 될 것 같고 SNS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이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요. 네네. 내비게이션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 그렇죠. 카메라가 지금 3개가 있죠. 이 3개가 한 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찍어서.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보정을 해서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 AP라는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NS 업로드할 때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챗GPT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더욱더 영역을 확대해 간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이고 하나는 기억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할 때는 계산과 기억의 반도체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보게 된다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계산이고 왼쪽에 있는 게 기억이죠. 오른쪽에 계산하는 게 뭐냐면 CPU하고 GPU입니다. 얘네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음식점을 찾을 때 자, 중국집이 어디가 좋아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죠. 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 기억. 그걸 누가 하느냐? D램과 HBM이 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CPU와 GPU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영구히 저장해라라고 하면 SSD나 랜드 플래시로 가는 거고요. 단순하게 D램과 CPU, HBM과 GPU는 전원을 끄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전원을 켜면 둘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은 AP라는 건데 저건 조금 이제 모호하긴 합니다. 기억과 계산을 같이 하는 거고요. NPU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경망이지만 저건 아직 이제 개발되는 거고 앞서 얘기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우리가 렌즈 3개를 찍었을 때 저걸 결합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 네. 저 이미지 센서가 지금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의료용 AI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용 AI에서 일부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병이 뭐다라고 진단해 준다. 그게 의료용 AI가 아닙니다. 의료용 AI는 예를 들어서 그 폐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이 폐암일 확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봐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뷰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같은 경우 결국 뭐죠? GPU는 지금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지금 하다 보니까 GPU와 연관되는 게 뭐죠? HBM을 만들어야죠. HBM을 만든다라는 게 하이닉스고요. 그럼 HBM을 만들 때 하이닉스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볼까? 후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제 나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반도체 이렇게 쌌는데 이거 전원을 연결할 때 여기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거에 특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을 읽으실 때는 결국 인공지능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그 인공지능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HBM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그럼 그걸 뭘로 만들어?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만들어. 이런 도식들이 지금 주시장에 통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도 그러한 흐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주가 밸류를 지금 따지는 상황이 예.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딱 엔비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3개 종목과 뷰노라는 종목을 4개를 띄워놓으시고 이게 꺾이면 이쪽이 꺾인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꺾이면 같이 섞이면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사냐 안 사냐보다는 야 반도체가 강한데 이거랑 2차전지 강한데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에코프로가 금양을 보실 거 아닙니까? 포스코 그룹주 그런 것처럼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공정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선 그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2,600선 재탈환을 시도할 걸로 보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상승세가 둔화된 걸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압력이 다소 완화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연준은 긴축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투자 심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기업들 실적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도 역시 코스닥도 그렇고요.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이제 호가로 봤을 때는 2,600선 다시 한번 탈환할 걸로 보여졌고 필에너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도 역시 좀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먼저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608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6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되는 거고 코스닥도 0.65% 올라갑니다. 898포인트입니다. 뭐 코스닥도 900선까지 2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72,7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 올라갑니다. 54만 5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 1.4% 상승 중이죠. 11만 5,7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75만 원. 삼성 SDI도 1% 이상 올라가죠. 72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이 0.75% 상승합니다. 67만 5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0.74% 올라갑니다. 20만 5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0.8% 떨어지네요. 42만 8천 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아가 1.49% 올라갑니다. 8만 8,8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올라갑니다.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이 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2% 올라갑니다. 97만 6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6만 6,100원으로 0.6% 떨어집니다. LNF가 0.8% 상승하죠. 22만 5천 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2%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소폭 상승 중입니다. 2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또 주가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0.59%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보합이네요. HLB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5% 상승 88,300원. 펄어비스 보합이죠. 오스템 인플라트는 지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필에너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4,000원이었고요. 2차 전지 핵심 제조 설비 업체로 알려져 있고 지금 주가는 1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가의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13만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12만 700원, 8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필에너지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1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55억 원, 외국인은 255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6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이 팔고 개인도 지금 다시 매도로 좀 돌아섰네요. 기관은 322억 원 순매수 보여줍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운수장비에서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또 전기전자에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보험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운수장비 섹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오션은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5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0억 원, 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흐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6원 하락한 1,2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수장님 오늘 환율 보니까 달러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지네요. 달러 인덱스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지금 달러 약세 반전 이게 본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며칠째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엔화의 강세가 가장 눈길을 끄는데 어쨌거나 이제 쏠림의 어떤 후유증이죠. 이렇게 엔화 매도, 엔화 숏 포지션이 거의 역대급으로 늘었더니만 그 데이터가 확인되자마자 또 이렇게 CPI, PPI를 거치면서 결국은 하면서 이제 그 달러로 엔화 숏 엔 팔았던 그쪽 세력들이 꺾어버리는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듯이 외환시장에서도 저런 거 자주 나옵니다. 숏스퀴즈예요. 쇼스키스. 예, 애나 숏 쳤던 세력들이 네. 아다다다 하면서 뭐 애나 사느라고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기 쉽지 않다는 전망 사실 많았는데. 많았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그런 와중에 니케이가 무슨 뭐 엔화가 약세일 때 니케이가 오르고 엔화 강세일 때 니케이가 빠지고 이러면 그거 한데 엔화가 약하든 강하든 니케이는 그냥 가네요. 그러게요. 결론은 지금은 주식 안 들고 있으면 서럽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매수세 떨어지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오늘 보니까 그 필에너지 때문에 또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뭐 관련 종목은 당연히 이제 필에너지가 지금 12만 3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사실 4배까지 가면은 13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뭐 뒤이어서 DNT, 펜트론, 하나기술, 오션브릿지 또 이게 다 2차 전지 장비로 엮이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네요.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장비주들에서 오늘 필에너지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게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안에 건전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건자가 마를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 상태에 있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부식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건데 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을 섞는 믹싱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적절하게 한쪽에 이제 양극재가 몰리고 한쪽에 음극재가 몰리면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섞는 거니까 중요한 게 필에너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멘트도 배합을 잘해야 이제 건조한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2차 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다시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된다는 거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나왔고 이 필에너지가 저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고 상장했다라기보다는 저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너무 분들이- 웃긴 게 필에너지 모회사가 필옵틱스잖아요. 예. 근데 필옵틱스는 주가가 14% 급락이란 말이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죠. 그동안에 이제 필에너지와 필옵틱스의 어떤 주가의 관계성을 보면 영업이익을 땡겨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필에너지 상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필옵틱스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은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IPO도 마찬가지. 모든 거에 다 저는 통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그 기업 실적도 좋을 것이야라는 것은 소문이고요. 실적이 딱 발표한 건 뉴스입니다. 거기에 파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황이 되겠죠. 필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을 보고 있는데 역시 또 밀리면 사는 형국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시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뭐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거의 10%, 이스페타시스는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가느냐? 후공정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가는 거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1.7%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 역시 지금 두 군데에 있어서는 정민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산다라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시장을 있어서 하나의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죠. 의외로 이제 루닉 같은 경우가 좀 밀립니다. 의료용 AI의 이제 선두주자인데 이게 이제 밀려도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밀리면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도 이제 개장 때 보고 낮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개장 때 밀릴 때 야, 이 종목 이제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오후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어요. 특히 그 주도주들은 이런 것들이 현재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도 아침에 시작은 뭐 약보합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좀 땡기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한 가지 원전주들은 좀 빠지네요.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원전주들이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폴란드 좀 가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인데 재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매물들이 좀 출회된다라는 그래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정민앵커 선수시면서 뭐 필옵틱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척 보면 이거는 빠질 때 됐지 이거는. 저 선수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네. 이런 주가 흐름. 예.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선수는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우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MSCI 편입되는 예. 종목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뭐 에코프로는 그 기대감 있고 그렇죠. 또 뭐 하나오션, JY펜터, 금양 이 네 종목이 지금 편입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이게 편입이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쁜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MSCI 지수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하러 가시면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위 이제 존 보글이 1980년대에 인덱스에 투자,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개별 업종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지수는 우상향하지 않느냐. 네. 지수를 그냥 사놓고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날 것이야 라고 이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쌉니다. 그냥 어떻게 뭐 펀드 매니저도 신경 쓸 게 없죠. 지수와 관련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 펀드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면 글로벌리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MSCI 지수는 이 한 회사에서 만든 지수인데 모건 스탠리 저 뭐지? 하여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비중을 두고 네. 미국 비중 몇 프로, 한국 비중 몇 프로, 중국 비중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만든 거죠. 이 기준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종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빠지는 종목은 MSCI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빠지는 종목은 팔아야죠. 들어온 종목은 사야죠. 그 들어온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지수를 단순하게 추종하는 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인터넷을 살까, 2차전지 살까 이건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사는 거니까. 패시브 자금은 수동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하나오션, JYP엔터, 금양 같은 게 신규로 편입된다라면 그 빠져나가는 걸 팔고 이걸 다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무조건 매수하려는 수급 움직임이 들어오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꼭 그렇게 녹록지 않죠. MSCI 지수 편입이 8월 말에 딱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좀 부정적인 것은 MSCI 지수에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지금 공매도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MSCI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패시브 자금을 감안해서 미리 선취매가 들어오는 거고요. MSCI 편입이 확정이 되고 자 내일부터 MSCI 지수에 얘네들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명암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사실 BTS 정국이 솔로 싱글 앨범 낸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냥 그렇고. 근데 최근에 사실 또 엔터주들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JYP 엔터는 뭐 앞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네. 그런 수급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엔터사들이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일단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팬 미팅에서 약간의 좀 불미스러운 뭐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M 같은 경우 이제 뭐라든지 YG 같은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엔터는 저는 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각자 도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델타를 생각하세요. 델타 같은 경우 미리 땡겨왔잖아요.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땡겨온 겁니다. 땡겨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 여기서 이제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온 상태, 그래 잘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엔터를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잘 나와서 당연해.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이 좀 줄었네 이러면 오히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게 화장품과 엔터 두 가지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땡겨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달리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움직였었던 뭐 대표적인 게 하이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뭐 팬들에 대한 좀 불쾌한 것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팬심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은 고리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외국인들이 차수장께서 소개해 준 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쌍거리로 사는 게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네이버 같은 걸 샀다면서요. 네. 오늘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1.6%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네이버도 지금 1.6%가 올랐고 카카오도 0.9%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올라가니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뷰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들은 없거든요. 예. 제가 이제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미국의 플랫폼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반응을 안 했었던 건데 일단은 수급 논리로 좀 세게 올라가고 있고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좀 이뻐요. 완전히 라운드 형태로 딱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갑자기 확 오늘 이스페타 시스템 15%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시장이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잘 보시는 것도 재밌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GS 리테일 같은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주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그냥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는 모습들 나오면서 수급이 붙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미미한 변화를 읽는 것도 재밌는. 아니 뭐 편의점이 GS 25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만 움직여요? 이게 이제 상장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가 지금 뭐 주력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반도체와 2차전지 말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원래 또 차소장께서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조금 약간 맨날 뭐 짜장면 그 된장찌개 먹다가 요즘은 좀 아이스크림도 좀 몇 개 먹을 종목들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요?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제 그 편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약보합, 약간의 시세들이 좀 분출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약간의 약보합이 그나마 약하다라고 보는 게 조선과 셀 업체들입니다. LG화학이라든지 LG엘슨,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약하긴 한데 이 정도를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안 켜졌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흐름은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적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좀 부품주 대비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좋단 말이죠. 이제 달려갈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 아마 기아가 그런 저도 여기서 이제 확인했는데 조지아 공장에서 내년에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아까 저희가 이제 제 코너 직전에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을 또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지배를 했어요. 실제 좋을 거라고 봤는데 글로벌리 시장에 있어서 전체 자동차 판매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려감이 오늘은 충분히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겠죠. 기아가 내년부터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주가 퍼포먼스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대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이 10%가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가 줄더라도 점유율이 지금 이제 답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참 10%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차들이 안 보이다가 저 차 쟤도 타네 얘도 타네 그러면 저도 사게 되는 사람 효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넘는 게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10%를 넘었다라는 것은 10대 중에 한 대는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모습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제 차소장님 보내드려야 되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네. 언급만 하고 가야겠네요. 지난 7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인들이 GS건설을 갖다 4조 4,700억 샀네요. 이런 개인분들한테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뭘 얘기한다는 자체가 웃깁니다. 근데 그거는 뉴스는 빵빵 전부 보면 험한 뉴스들만 나오는데 그 와중에 지금 사잖아요. 그분들에게 똑같은 형태가 과거에 우리가 안타까운 주가 조작으로 이제 의심받는 종목들이 하한가 들어갔을 때 여전히 주가가 못 올라가지만 거기에 많은 개인분들이 추가로 샀다라는 좀 현상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